이제 저런 걸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이제 패러 배선도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만들 줄 안다. 그러면 직접 자기가 필요한 걸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뭐 수납장 같은 거 작은 서랍 자기 책상 위에 놓고 쓰는 요만한 사이즈의 수납장 뭐 소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걸 나무로 짜서 만들고 거기에 뭐 스탠드 기능을 넣는다든지 그 간접 조명 같은 걸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센서 같은 걸 넣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간단한 회로 이런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뭐 몇백만 원짜리 그 기능을 하던 그런 부품들 내지 그런 시스템을 뭐 만 원대면 사.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공부하면 그거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도 있고 스피커도 뭐 한 옛날에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스피커를 한 20만 원? 20만 원 정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본인이. 야 시대가 좋아진 거지 진짜. 근데 문제는 그런 부품을 사다가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모르면 뭐 무용지 발받침을 좀 만들어야 되겠대. 그래서 그래라 쭉 예쁘게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너 여기다 공부 조금 더 해가지고 여기다가 팬을 넣어서 바람이 살살 나오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유난히 땡그레져. 오! 맞아요. 이래서 그래 거기다 아이디어 하나 또 더 줄까? 그랬더니 뭐야 여름에는 시원하지 겨울엔 춥잖아. 겨울엔 거기다가 히터를 넣어갖고 대신 이제 학교 끝나고 또 가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거라 웬만한 애정이 아니면 듣기가 어려운 이런 강의인데 아무튼 한번 들어보더니 재밌대.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을 좀 들어가 보자고 이제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지. 그래서 어제 과학고까지 갔다 왔는데 LED에 불이 켜지고 막 밝기 조절하고 뭐 그러면서 가변 저항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난 굉장히 반갑더라 이거지. 아주 반갑더라. 그러면서 나는 해줄 얘기가 더 많아지는 거야 이제 아들한테도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못했잖아. 근데 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거지. 이게 내 아들한테도 그렇지만 너희들한테도 그런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줘봐야 니네가 이해도 못하고 와닿지도 않을 거고 뭐 이해는 되지만 그게 뭐 그리고 실행도 안 할 거고 그런 게 아주 많아. 그래서 때가 되기를 난 기다리는 것도 있어. 뭐 100대 이벤트 갖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를 해도 얘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네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나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경험자가 누군가 경험자가 너희들한테 말을 해줄 때는 그게 의미는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잘 오지 와닿지 않아도 한 번은 생각해보고 한 번은 도전을 해보고 이런 자세가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 이게 중요하다고? 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한번 해볼까? 한 번이라도 해보라는 얘기지. 내가 아들한테 지금 이런 거 하듯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도 고민이 되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게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직접 어떻게 다 가르치지 안 되잖아.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만 해주는 거야. 세상엔 이런 것도 있고 야 아들 오늘은 이거 먹어보자. 순댓국 먹어보자. 왜 순대? 그건 안 먹어. 막 이랬거든, 애기 때. 그래. 그러다가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요즘엔 거부를 안 해. 이제 재미가 들린 거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좋아요. 그리고 먹어. 먹으면서 분석도 해, 이제 막. 이게 이제 설명을 다 해주지. 이건 이런 거고, 어제는 닭곰탕을 먹었는데, 닭곰탕을 먹으면서 곰탕이 뭔지를 설명을 해줬어. 그걸 받아들이고 할지 안 할지는 너희들의 몫인데, 내가 끌고 다니면서, 야, 먹어? 이럴 순 없잖아. 내가 내 아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지. 자기가 안 먹으면 그만이야. 먹을 수 있도록 설명만 해주고 기회만 만들어주는 거지. 너희들도 그런 게 많은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 들수록 이제 자기 고집이나 아집에 빠져갖고 정답이다라는 걸로 착각을 해서 남의 말을 안 듣는 성향을 띠게 되거든. 나는 인간이 가진 모든 직업을 니네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자신의 적성에 따라서 투자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그걸 기본값으로 알고 있으면 돼. 못할 일은 없다. 다만 이걸 직업으로 할 것이냐 취미로 할 것이냐만 결정하면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다면 직업으로 해도 되지. 근데 그렇진 않아. 근데 하면 재밌어. 그럼 취미로 하면 돼. 그래서 직업과 취미를 늘려가라고 난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만 하지 말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은 걸 알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너희가 삶을 좀 즐길 수 있는 해안도 만들어질 거야. 운전면허도 스펙이다. 니네 세대에. 근데 일종을 갖고 있으면 이건 보이는 게 달라. 그런데 일종 보통 면허를 갖고 실제로 운전까지 했는데 차를 수동을 몰고 있어? 그러면 이게 끝난 거야. 진짜로. 근데 그것도 여자애가? 근데 이런 차는 몰려면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해줬어. 왜냐면 뭐 여러 가지 그 일반 차하고 다른 게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어떤 내구성이나 성능, 그 다음에 뭐 예민한 정도 이런 게 다 달라. 좀 더 빠른 속도로 스포티하게 드라이브를 하려면 하다못해 뭐 서스펜션, 브레이크, 뭐 타이어, 휠 전부 다 이게 성능이 높은 거라는 말이야. 성능이 높은 거라는 뜻은 정말 그 톨러런스, 보통 사람들이 타는 차는 타이어 공기압 좀 떨어져도 다시 놓고 그냥 타면 돼. 그냥 막 타도 별 문제 없어. 근데 얘는 안 그래. 브레이크도 그렇고 클러치도 그렇고 공부를 해야 탈 수 있는 차야. 그러니까 젊은 여자애가 일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고 스포츠카 수동을 타? 그러면 이건 말해주는 게 큰 거야. 노동자 계급 제일 아래쪽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 단순 노동으로. 근데 거기서 운전할 일이 없지. 근데 조금 더 본인이 발전해서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본인이 대고객 서비스 할 수 있는 업무 분야까지 올라간다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런 걸 무슨 기계를, 비싼 기계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 그럼 가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군대나 항공사는 항공사 소속해서 야 이거 해 그럼 시키는 것만 하지만, 기타 다른 기업 쪽에서는 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잖아. 고객사한테 판매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해서 해줘야 되지. 심지어 유지 관리 비용을 더 많이 받아. 어려운 결함들 이런 거 트러블 슈팅하고 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장비 만드는 회사 사람이 와서 상주하고 있어. 이 사람은 와갖고 그냥 놀아. 점검만 하고 사인만 하고 확인만 하고 연봉 1억 이상을 받아. 정말 결함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빨리 작업을 해주는 거야. 끝. 싹 보고 이상이 나올 것 같다면 미리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대체 장비를 갖다 끼워놓고 바로 가서 또 작업하고 다시 올려놓고, 이 작업 지시를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금 뭐 외국인이에요. 그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SOC 그런 인력들을 좀 많이 뽑고 있다고 지금. 근데 그런 사람 누굴 뽑겠느냐? 뭐 공대 나온 전공자들? 아니야. 전혀 아니라고. 똑같아. 이것도 관점은 똑같아. 내가 열심히 키웠을 때 나한테 충성한 사람 뽑는 거야. 똑같아. 이런 걸 뽑아.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르칠 건 마찬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그러니 너희들이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좀 더 많아져야 하고, 기업들도 알아야 되고, 기업 내부의 어떤 조직 구조나 기업의 생리 이런 것들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야. 셀렉터가 되겠지. 그러면 이 스케일에 있는 눈금의 색깔이 다르고 있고, 이 색깔별로 여기 셀렉터 색깔도 다르다. 디지털에는 없잖아 이런 게. 그냥 AC, DC, 오hm 간단해. 그럼 지가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자동차로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수동 변속기를 몰면 자동 변속기를 좀 더 잘할 수 있어. 자동 변속기를 잘하고 말고 뭐가 있어 이래. 정말 모르는 거야 기계를. 자동 변속기 모르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냥 뒤에만 놓고 밟아. 그럼 그 밑에 있는 미션은 뭐야? 수동을 알아야 디지털도 내가 선택에 따라서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수동, 아날로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너희가 교육을 받을 때는 현장에서는 디지털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안 써. 답답해서 안 써 사람들은. 디지털 쓰지만 이걸 공부를 하면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 오토차를 타더라도 수동으로 따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제대로 수동 공부를 해보라는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이유는 이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부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AC 다르고 DC 달라야 하지. 실제로 디지털도 AC 셀렉터랑 DC 셀렉터랑 달라. 그렇지? 그건 당연히 달라야 되지. 근데 옴도 달라. 근데 AC냐, 그러니까 디지털이냐 아날로그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셀렉터의 레인지가 얘는 있고 걔는 없어. 그 차이밖에 없어. 똑같아. AC, DC, 옴은 다 똑같이 있어. 근데 범위를 얘는 설정을 해줘야 되고 걔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측정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을 측정을 할 거냐에 따라 이 셀렉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측정을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러면 먼저 AC, DC부터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측정을 하는 전압이? 그럼 전압이 뭔지, 전류가 뭔지, 저항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네. 그럼 뭐지? 옴 법칙도 알아야 돼.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그지? 그게 너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치면서 기본적인 옴의 법칙, 전류, 저항, 뭐 전압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것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걸 모르면 이거 설명해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지. 지난번에 과학관 가서 공부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다. 10년 썼던 프린터 지금 애들하고 같이 뜯으려고 좀 안 버리고 놔뒀다고.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 뜯어서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같이 뜯고 공부도 해보고 그럼 버리면 더 좋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자제품 같은 거 버릴 때 그냥 못 버려 니네. 돈 주고 버려야 돼. 그치? 뜯어서 분리수거하면 그냥 버릴 수 있어. 뜯으라고. 그래서 플라스틱 따로 버리고 금속 따로 버리고 전선 폐기해갖고 버리고 그럼 돼. 그럼 돈도 안 들고 공부도 재밌고 운 좋으면 고칠 수도 있고 고쳐서 당근에 많아. 정말 당근에 보면 그런 거 정말 많아. 그거 알바해도 되겠더라. 니네 사업 아이템으로 괜찮아. 그래서 극성이 바뀌어도 되는 건 A시고 바뀌면 안 되는 게 D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색깔로도 표현하는 게 있어. 빨간색, 검정색으로 표현을 하면 이건 D시야. 근데 갈색, 파란색으로 구분을 하면 이건 A시야. 이런 차이들도 있어. 그러면 AC나 DC, 전압 같은 걸 측정을 한다 그러면 어딘가에 전원이 있는 걸 내가 이 미터 안으로 집어 넣어서 여기서 표시하게 해주는 거잖아. 만약에 이 미터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뭐 사러 가서 부품을 이제 구매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릴레이다. 아니면 이게 저 램프도 사야 되니까 램프를 샀다. 그러면 램프를 주세요. 그래서 딱 받아 그냥 오면 안 되지. 그 램프가 정상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확인해 주세요. 보통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확인을 해서 날 줘. 그게 정상이야. 그럼 그들이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어. 그걸 유심히 보라고. 그런 것도 자기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기존 판매되는 제품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해. 천이라는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천이라는 뜻이야. 0에서 1000까지 측정할 수 있는 셀렉터야 이게. 이렇게 놓으면. 그럼 내가 220을 측정해야 돼. 그러면 1000에 놓으면 무리 없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이니까 내가 이걸로 딱 찍으면 220이니까 한 요쯤 나오겠네.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딱 찍어보고 이만큼 나오면 오케이. 읽으면 돼. 이거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읽으면 되지. 근데 그 밑에 보니까 250이 있어. 250을 놔도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0이라는 뜻이니까 220 정도 딱 정확하게 그러면 어찌 보면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겠지. 그럼 요걸 두 개 딱 정확하겠네. 이렇게 인지하고 250에 놓고 측정하면 되지. 전압 같은 경우에는 저 외부의 전원이 들어와서 얘를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셀렉터의 역할이 곧 이 스케일의 범위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 어렵지 않지? 이제 전압은 측정할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데 저항을 측정해야 돼. 저항은 개념이 좀 달라. 그지? 전압은 외부에서 전압이 들어오니까 그 전압을 이용해서 측정하면 되지만 저항은 전원이 없잖아. 뭐가 들어와서 얘를 움직일 만한 동력이 없어. 거꾸로 이 안에 동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내보내서 얼마가 돌아오는지를 보고 저항을 측정하는 거야. 개념이 달라. 전압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외부에서 들어가서 얘를 움직이는 거고 저항은
전원이 있는 곳에 찍으면 안 돼. 그지? 그건 저항 측정이 아니지. 그래서 전원이 아예 없어야 되고, 없는 곳에서 이 안에 있는 전원을 이용해서 내가 100을 보냈는데 100이 다 들어오면 저항이 없는 거지. 셀렉터를 제일 아래쪽에다가 놓고 요거 두 개를 여기 손 닿으면 안 된다 그랬어. 이게 대고 0에 갈 수 있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0에 간다. 0에 간다 그러면 돼. 근데 아무리 돌려도 0에 안 간다 그러면 배터리 바꿔야 돼. 영어로 continuous check라는 벨 모드인데 사운드 모드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면 저항 단순 저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 이렇게 얘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만 검사할 때 쓰는 거야. 근데 이 기능을 저항 체크 기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큰 잘못이다. 이게 아날로그에서는 이렇게 하면 버저 소리만 나지 이게 안 올라가거든. 근데 아날로그 멀티미터 중에 뭐 일부는 이렇게 했을 때 또 올라가는 멀티미터가 있어. 이 안에 있는 배터리 저항이 나갔다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버저를 울리게 돼 있어. 이 버저 저항이라는 게 또 존재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로 측정을 해서 눈금 저항을 읽어버리면 그건 그 저항 플러스 버저 저항이야. 그래서 오차가 생겨. 그래서 이걸로는 저항 측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만 쓰면 되고, 버저마다 이 멀티미터마다 버저가 또 다른 걸 쓰겠지. 그럼 버저마다 쓰는 소모 전력이 또 달라. 그래서 일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 절대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얘는 어쩔 때 쓰느냐? 여러 가지 와이어 번들 같은 거 있어. 플러그도 그렇고, 전선이 수십 가닥씩 모여 있다. 뭐 그럴 때. 이쪽에 있는 전선이랑 저쪽에, 반대쪽에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 찾을 때. 이렇게 뚝뚝 눌러갖고, 요거 그냥 하나 갖다 찍어 놓고 이걸 계속 눌러보면 찾을 수 있잖아. 아, 요게 요거구나.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찾을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멀티미터의 기능 안에는 이제 요 TR 모드라는 게 하나 더 있어. 요거는 여기에 트랜지스터를 직접 꼽아서 리드 라인을 구분할 수 있는 뭐 NPN인지 PNP인지 뭐 EBC인지 BC인지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안에 들었다. 배터리가 오래가지. 장기 보관하다가 아까 같이 이 안에 있는 배터리 전해액이 나와가지고 얘를 못쓰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럴 땐 실링이 잘 돼 있는 좀 고가의 건전지를 쓰는 게 좋다 이거지. 만일을 대비해서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 안에 배터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전류가 나가는 방향이 보통은 이제 이게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면 전자가 일로 들어와야 되잖아. 일로 들어오는 거지 얘는. 이제 그 차이가 있어서 아까 같이 다이오드 테스트 할 때는 이건 양극을 반대로 해줘야 테스트가 된다.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그게 이제 대놓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준 건데, 이 주의사항을 안 읽고 이걸 사용을 하면 더 거꾸로 쓰겠지, 다들. 이 회로가 직병렬 회로야. 얘가 하나만 딸랑 있질 않는다고. 그치? 그러면 이걸 측정하겠다고 멀티미터를 갖다 딱 대도 이 전류가 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루트 통해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저항의 저항치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확실히 얘를 회로에서 분리를 해야 돼. 물리적으로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저항뿐만이 아니라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켜진 거다라고 하면 이 위에 그림이 잘못된 거고, 이게 꺼진 거다 그러면 밑에 그림이 잘못된 거고, 그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이게 차이는 있는데. 둘이 값이 같은 원래는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그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찌 보면 이제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뭐가 틀렸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얘는 이래서 틀렸고 얘는 이래서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못하지. 이게 지금 이 스위치가 켜진 상태다 그러면 불이 켜진 표시를 해줘야 되고, 위에 그림 같은 경우에 불이 켜진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 10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근데 여기도 배터리 전격 전압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만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네.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지? 그리고 저항 위에다 이렇게 딱 측정을 하면 저항으로도 통과하고 일로도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을 정확히 특정할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을 뜯어내고 얘를 거기다 정 자리에다가 얘를 꽂아 넣어야지. 그게 그 그림이야 이게 지금. 직렬로. 그러니까 물통으로 예를 들게 물통. 그럼 여기 이제 큰 물통이 있고 똑같은 사이즈의 물통이 또 있어. 근데 여기다 이게 호수를 연결해 준 거야 이렇게. 이해돼? 물통 두 개가 똑같은 게 여기 있어. 그러면 호수를 연결해 놨어. 그 상태에서 여기 얘 물통을 다 쓰면 밸브를 탁 열면 여기는 물이 여기는 없고 여기는 많으니까 이 수압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왕창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갔다가 사사사 줄어 거의 비슷해질 때 끝나지. 이게 정전압 방식이야. 정전압. 그러면 얘가 적으면 이쪽 그 비어있는 물탱크에 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순간에 더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지. 수압이 그만큼 높은 거니까. 이해돼 그거? 수압? 그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초기에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 그래서 빨리 충전되는 장점이 있는데 이 파이프가 터질 위험이 있지. 수압이 높은 상태에서 막 들어가니까. 근데 또 다른 전류 방식은 뭐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물을 쏘는 방식이야. 약수물 떨어지듯이. 그러면 일정 부분 그냥 밸브 탁 열어서 얘가 물이 작거나 많으나 상관없이 계속 그냥 똑같은 양으로 계속 집어넣는 방식. 그 정전류 방식. 고속 충전은 가능하면 좀 안 쓰는 게 좋고.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속 충전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 배터리를 50% 미만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이게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양의 전류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과부하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이 초기에 화재들이 많이 났지. 그래서 지금 이제 시스템적으로 많이 좀 개선을 해서 뭐 스마트폰은 뭐 그런 사고가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 킥보드 화재가 요즘 많이 나잖아. 킥보드 화재가 대부분이 그런 방식이야. 이게 정전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1A짜리도 있고 2A, 3A짜리도 있잖아. 가능하면 낮은 암페어를 쓰는 게 좋다 이거지. 근데 잭은 똑같은데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여기서 전류량을 그렇게밖에 못 보내주니까. 이거에 따라 그 선에 연결되는 전류량이 달라서 그거에 따라 충전 속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3A짜리를 갖다 충전하면 금방 되지, 충전이. 대신 뜨끈뜨끈해질 거야, 이게.